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화에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IRS는 분명히 보냈다 그러는데 네. 은행들은 17일에나 가능하다,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또 지역별로 또 은행별로 입금 시기가 사실은 좀 다를 수는 있는 것인데요. 네. IRS가 또 이제 성급하게 또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제 곧바로 꽂힐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또 은행들이 시간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밤에 IRS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금 절차에 착수했다,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입금이 뭐 IRS가 바로 우리 개인 은행 계좌로 넘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먼저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이제 입금을 시킬 것이다라는 정보 리스트를 다 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각 은행들에게 또 통보를 하고 은행이 또 받으면은 개인 계좌로 또 입금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러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12일 날, 13일 날 본다고 이제 주말에 입금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말이 또 이 은행들이 작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이제 17일 수요일까지 입금이 실제로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했는데 많은 또 미국민들은 IRS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은행들이 중간에서 좀 지체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RS도 성명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입금일은 3월 17일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입금이 되더라도 뭐 캐시 입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은 또 하루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특히 그 시간대가 지나서 입금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출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아직도 일부는 뭐 벌써 이제 입금된 것을 보고 상당히 환호하는 미국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생각보다는 늦어질 것이라는 또 은행의 발표 때문에 더 분노까지 표시하는 그런 혼란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가 괜히 발표해서 조금 몰매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자신들은 고객들에게 은행 계좌에 공식 입금일인 3월 17일 수요일 이후에나 수요일에나 이제 이 개인 계좌 입금을 해서 인출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SNS에서 조금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좀 난리가 났는데요. 네. 뭐 이제 경제교수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정부가 보내준 돈인데 니네 왜 은행들이 수일간 못 키느냐. 그 이자 돈을 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바람에 네. 논란과 또 혼란, 이제 분노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며칠 차이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뭐 17일까지는 1차분, 이것도 뭐 1차분이기 때문에 지금 2억 85%면은 2억 8천만 명이나 되고 가구 수로 하면은 1억 7,500만 가구나 되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한꺼번에 또 입금을 못 합니다. 그렇겠죠. 적어도 한 2, 3차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매일 1차, 2차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번 주 안에는 모두 입금이 될 것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그거는 IRS의 은행 계좌 정보를 이미 제출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입금이 될 것이고요. 종이 페이퍼 체크로 오는 것은 다음 주에나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나 발급에서 우송이 시작될 것이고 또 이제 캐시카드, 현금 카드처럼 나오는 EIP 카드로 하는 것은 또 카드 제작에는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제 IRS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RS 웹사이트에서 보면요, irs.gov에 거기에서 보면 Get My Payment라는 데서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옛날에 1, 2차 때 하던 거와 그 똑같은 정보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그 메시지에다가 어느 계좌 끝번호, 이제 은행 계좌의 4자릿수를 밝혀주거든요. 네. 요게 잘못 나와 있는 그런 이 고객들, 미국 납세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잘못 가면은 엄청나게 오래 골치 지연될 아프죠. 수가 있습니다. 네, 골치 아픈데 그걸 먼저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 2차 때 이미 한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대행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는 기관에 통해서 했다가 이게 막 꼬이는 바람에 컴퓨터 에러가 난 바람에 이제 상당히 그 애를 먹었었는데, 그걸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왜 재발이 됐는지는 IRS도 지금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 IRS도 뭐 그게 정보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뭐 또 상당히 애를 먹는 지연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주에 격전지를 돌면서 미국 구조계획법을 이른바 현장 세일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캠페인을 펼치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선거 지원 캠페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물론 또 본인들로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그 1조 9천억 달러 미국민 지지율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많은 것은 75%까지 나오고, 네. 심지어는 공화당 지지율도 적은 데가 41% 정도고, 많은 데는 뭐 절반 이상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국민 현장 이 세일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제 이것을 그 홍보하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고 경제난도 해결하겠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당장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그 출정식 비슷하게 할 것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했는데 또 이제 오늘 그 행사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할 것이고요. 금요일에는 조지아를 방문합니다. 지금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루머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일축할 겸해서 뭐 펜실베니아는 잘 아시는 대로 공화당의 패트미 상원의원이 은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려볼 만하고요. 조지아도 지금 2명의 결선 투표 중에서 1명의 흑인 상원의원은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 두 곳을 수성을 해야만, 하나는 빼앗고 이 조지아는 지켜야만 민주당 상원의 그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거나 또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벌써 일찌감치 상원 지원 그 선거 캠페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콜로라도를 방문하는데요. 이곳 두 곳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또 내년에 선거에 나서는 지역입니다. 네. 네바다도 그렇고 콜로라도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이 재선전에 나서기 때문에 이 두 곳도 지키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집중 지원 유세를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격전지 선거전을 펼침으로써 이제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1,400달러씩 또 4인 가정일 경우는 5,600달러나 되는데, 이것으로 4,110억 달러를 그 현금은 돈 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 지원이 되면은 소득이 증가하거든요. 네. 또 미국민들 그 다수 저소득층일수록 이것을 모두 다 써버립니다. 물건 사거나 뭐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요. 또 아시는 대로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급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미국민들을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의회에서는 이번 주 두 가지 이민 개혁 법안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민 법안들입니까?
네,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이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거든요, 사실은. 벌써 이제 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이제 어찌 보면은 두 번째 주요 법안으로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주당이 한꺼번에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이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게 추진해도 그 성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인 듯 민주당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성사 가능성이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류미비자들 구제 법안을 이번 주부터 연방 하원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 법안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들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다 익히 아실 텐데요. 16살 이전에 미국에 부모님 따라서 온, 그래서 서류미비 신분으로 있는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는 즉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포괄 이민개혁에 따르면 3년 내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3년 내지 5년은만 지나면 또 이제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그 사면에 가까운 조치인데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이나 이것을 그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코 사면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진영의 이 주장입니다만은 공화당 측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 사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드림 법안을 만약에 성사시킨다 그러면은 적어도 180만, 뭐 지금 다카 수혜자들이 한 7, 80만 명 되거든요. 네. 이들은 물론이고 그 나이가 또 안 차서 다카를 사용하지 못했던 또 어린 그 서류미 드리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한 250만 내지 한 3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당한 그 이제 서류미 비자 구제 조치가 알 수 없는데요. 로널드 레건 대통령 시절에 82년에 불법 체류자 사면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이 드리머들만 하더라도 훨씬 규모가 비슷한. 그렇죠. 한 뭐 30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또 한 가지 법은 농장 근로자 중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또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그런 그 에그리컬처를 우대하는 그런 그 법안도 이 농장 근로자 중에서 이제 서류미비 노동력에 많은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한 100만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엄청난 숫자인데 물론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봐야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이제 험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략 뭐 1년 기간 중에 한 뭐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농장 업무를 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영주권 신청 기회를 바로 주겠다라는 것이 서류미비 농장 근로자 구제 법안인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을 이번 주에 하원에서부터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바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하원 뭐 면돈 날 차이입니다만은 220대 211로 다수당이고 오늘 중에 219명으로 줄어듭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는 뉴멕시코의 내무장관 지명자가 오늘 그 승인을 받으면은 연방 하원의원에서 이제 장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219대 211인데 상당히 몇 명만 이탈해도 안 되는 그런 그 면돈날 차이가 더 좁아지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면은 가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원인데요. 이 또 서류미비자 특히 드림 법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또 상원에서는 당파에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중에서 부모가 또 조부모가 이 이민자 출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그 회기에도 그런 그 표가 나올지 그래서 잘만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은 그래도 먼저 성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좀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번 경기 부양책으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안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좀 돈 풀기라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돌아서자마자 사실은 지난번 1조 9천억 달러짜리가 통과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초당파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다음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지지를 당부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가 뭐냐는 것이 이제 궁금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번 부양책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안은 크게 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는 단 한 명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중에 지지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안은 초당적으로 항상 이 성사가 가능한 법안으로 꼽히는 것이 각 지역별로 자신의 그 출신 지역구에 이런 그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데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인데 그래서 이 초당적으로 잘만 하면 또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1년에 4천억 달러씩 해서 10년간 4조 달러나 퍼붓는 엄청난 또 공사가 될 겁니다. 도로와 교량, 철도, 학교 시설 이런 것을 모두 이제 개선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그 방안인데요. 이는 뭐 트럼프 시절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시절에서 항상 주장해온 그런 그 초당적인 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성사는 잘 못해온 그런 거다 보니까 이번에 1년에 4천억 달러씩 10년간 4조 달러를 쏟아붓는 그런 법안을 다음번 경기부양책으로 쏟을 것인데 적어도 상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되는 게 10월부터 예산 조정 법안이라도 되려면은 이거는 한 회기년도에 한 번밖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